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목소리가 낮은 남자들일수록 자손이 많은 걸로 나타났답니다. 낮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여성들한테 어필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근육질 몸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날픈 목소리의 소유자인 김종국 씨와 KCM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진출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얽히고 설킨 오해와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하드보일드 연애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 자, 이분이 듣는 사람들 속은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시는데 본인 머릿결은 좀 안 풀고 다니시죠.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박수. 네. 박수. 자, 오늘 의상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합니다, 제가. 저거 재질이 셔츠, 청색 셔츠를 입으셨는데 저거 아무리 구겨도 안 구겨지는. 저거 뭐라고 하죠? 저거 실크 같은. 그리고 넥타이 검은색.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정도 합니다, 제가. 오늘 되게 괜찮아 보이세요. 이 정도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일단, 나는 가수다. 1등. 네. 윤도현. 만세. 박수. 참, 지금 이거 축하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선물을 내놓으시죠. 선물을 내놓으라고요, 나보고? 네, 1등 하면 선물을 저한테 주는 걸로. 네. 그랬었어요? 1등을 못하면 제가 한 주 쉬는 걸로. 네. 정말. 다음 주는 1등을 못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저기 워낙 적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죠? 그리고 이 탄자니아 말이에요. 예. 탄자니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논버블 커뮤니케이션. 논버블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실제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건 10%밖에 안 되고. 네. 90%는, 나머지 90%는 비주얼. 그리고 목소리. 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지를 결정해요. 실제로. 그렇죠. 네. 비주얼과 목소리. 네. 그러니까 탄자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군요. 네. 사실 여자분들 정말 이 사운드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남자도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토론에 나가서 이제 내용을 굉장히 잘 전달하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톤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래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음악도 비슷한 게 있어요. 기타를 아무리 잘 쳐도요, 기타 톤이, 특히 락밴드는 기타 톤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지식인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고. 네. 일단 나는 가수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왜 제 얘기, 저기 좀 넘어가죠, 그냥. 네. 아니, 제가 보기엔 나는 가수다는 한국 방송사상 최고의 기획이었다. 시제를 잘 봤는데, 이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노래 하나하나에 말이죠. 네. 그렇게 집중한 건 제가 난생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 500명 평가단도 그랬을 것이고. 예. 본인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저도 무대에서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렇죠. 가수도 그랬고, 다들 그렇게 진지하게 노래하고, 또 진지하게 듣고, 다 처음이에요. 한국 방송사상 처음. 왜냐하면 가요 무대에 나온 노래 듣고 그렇게 집중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음악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성격이었어요. 대단한 긴장감, 그리고 감정이입, 굉장히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었다. 자꾸 이었다 하시네요. 그게 한 방에 다 날아갔죠. 예.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션 영화 있잖아요. 미션. 거기 보면은 신부님이 원주민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슬프죠. 굉장히. 그런데 그 영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 편의 신부님이 싸우다가 이 침략자들한테 생포가 됐어. 침략자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신부님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침략자들이 그래 그러람. 그래서 살아. 그리고 끝.
그런 영화처럼 됐어요. 좀 허무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가수나 개그맨들의 반응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네. 제작진이 거절을 했다면, 네. 그랬다면 김건모 씨는 굉장히 쿨하고, 네. 김재동 씨는 착하고, 네. 이소라 씨는 섬세하고, 네. 제작진은 단호하고, 예. 프로그램은 김건모조차 떨어뜨리는 예. 최고의 권위를 확보하고, 네.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방송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김건모 씨는 약간 찌질하고, 김재동 씨는 약간 오지랖이고, 이소라 씨는 땡깡 부린 게 됐고, 예. 1등 의미도 없어지고, 예. 평가단은 바보가 되고, 예. 프로그램은 난리가 나고, 예. 시청자는 화가 났죠. 예. 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김어준 씨 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해 오셨군요. 사실은 김건모 씨가 탈락하고 고별 무대를 한 번 더 마련해 준다든가,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네. 진짜 안타까워요. 이건 애정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네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김건모 씨가 탈락해도 김건모 씨가 노래 잘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 워낙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요. 근데 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예. 뉴스를 봤는데, 더 제가 보기에는 더 바보 같은 결정은, 예. 이 PD님이 사퇴를 했다는 거. 예. 사실 책임감 때문에 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나는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MBC에서 예. 아니다. 예. 명예 회복을 해라. 예. 이렇게 해줘야 되죠. 냉큼 잘라. MBC 나빠.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이거. 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사장님이 결정하셨다면 사장님 나빠. 예. 참 제가 땀이 나네요. 네, 제가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데 땀이 나서.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 될 테니까 제가 보기엔 중간 순위도 발표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준비한 가수들도 그렇고 네. 그걸 긴장감 있게 본 그 청중과 관객 모두가 네. 그걸 알 권리가 있고 그게 예의예요. 생각해 보면 가수들도 내 노래가 어느 정도 어필했는가. 시청자들도 내가 들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왜 안 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착하려고 하다가 망했다. 그러지 말아야 참, 김어준 씨가 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지만 윤도현은 잘리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공주병. 네. 네, 해명을 하지 말고 인정을 했어야 돼요. 실수했다! 네. 김어준 씨. 그럼 다 끝나는 거였어. 실수했다. 네. 다시 돌아가겠다. 그럼 되는데. 참, MBC 나빠. 네. 공주병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맙니까? 지난주 얘기. 예. 네. 자, 이어서. 우리 마마보이에 대해서 내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예. 이번에 공주병으로 갑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공주병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죠. 예. 뭐 잠깐 얘기했는데 네. 실버 학습을 좀 하자면은 네. 공주병들은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하는 도중에 네. 엄마하고 통화를 끊임없이 합니다. 공주병 환자들은 엄마 뭐 먹어? 아, 역시 네. 엄마가 또. 그렇죠. 엄마, 영화 뭐 볼까? 엄마 어디 갈까? 또는 엄마 뭐 살까? 네. 끊임없이 얘기해요. 의논해요. 네. 엄마가 돈가스 먹으래. 그럼 돈가스 먹는 거예요. 진짜로. 조종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싸웠다. 네. 그럼 엄마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엄마, 철수가 화내. 엄마가, 그러고 그 전화를 철수한테 줘요. 엄마가 전화 바꾸래. 그러면, 엄마가 야 철수 네가 뭔데? 우리 미미가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봐서는 마마보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네. 엄마가 CCTV라고 하죠. CCTV. 예. 우리 엄마가 CCTV. 네. 야. 마마보이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 공주병은 말기암 사기와 동급인 예. 난치병이기 때문에 예. 학계가 관리해줘야 돼. 학계가. 이건 또 학계가 관리를. 네, 학계가 나서줘야 돼. 왜 이게 이제 그 마마보이와 비슷한 게 엄마가 뒤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주병도 엄마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주는 없어요. 엄마가 시작하는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네. 1번 유형, 엄마도 공주였던 사람. 네. 2번 유형, 엄마는 하녀였던 사람. 근데 공주가 되고 싶어 했던 그렇죠. 욕망을 늘 갖고 살았던 어머니. 그렇죠. 1번 유형은 젊었을 때 본인이 공주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되어 나서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공주로 만들어야 돼. 딸더러 뭐라고 하면 바로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여깁니다. 딸과 그 정체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딸 옷 사입 히는 걸 자기가 입는 것처럼 여겨요. 예. 실제로. 예. 딸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완전 통합된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딸도 계속 엄마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예. 한 몸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녀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젊었을 때 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조건상 예. 공주가 되지 못한 한이 남은 엄마가 딸을 낳았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어요. 딸이. 딸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딸을 공주로 만들어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딸이 좀 예쁘다고 해서 저절로 공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그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엄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녀가 돼버려요. 스스로 딸에. 왜냐하면 공주에겐 하녀가 필요하니까. 예. 스스로 하녀가 돼서 딸을 공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엄마들은 딸에게 모든 걸 바칩니다. 그럼 딸은 또 밖에 나가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주병이 딱 생기는 그렇죠. 딸을 끊임없이 예쁘다고 엄마가 가장 먼저 찬양을 하고 예쁜 옷들 사주고 공주 옷들 사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예. 옷도 입혀주고 심부름도 하고 돈도 딸에게 다 써요. 이런 엄마도 있어요, 진짜로. 연예인 분들도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얘기는 해보십시오.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매니저 분들이 있어서 뭐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때는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이거 아니다 싶을 때가 좀 있어가지고 저 또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라고요? 너는 왕자가 아니야? 너 네가 왕이냐 임마? 그럼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노래만 할 줄 알아. 음악만 만들 줄 알고. 지금 그래서 뭘 잘하게 됐어요? 지금은요. 지금 뭐 분리수거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거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언제부턴가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노력 중이고 계속. 훌륭한 분이시고요. 예, 이게 왜냐면은 가족들한테는 가장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한테 가수가 아니고 가장인데 가수로서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해서 지금 아주 거기서 무대에서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죠. 연예인. 예, 어쩔 땐 무대에서 텐트 치고 자고 싶어요. 대우 받으면서. 병이 되죠. 네. 자의식 과잉.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코믹합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면 코믹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대견하게 여기니까. 스스로. 네, 코믹하기도 하고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죠. 네. 실명을 말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연예인들도 있네요. 예. 네,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아닙니다. 어쨌든 사연이 와 있는데 그 사연은 이건 2번 사연이고요. 공주병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하녀는 엄마가 하녀가 돼서 공주를 완성시키는 거니까 하녀가 없으면 공주가 없으니까 기꺼이 스스로 하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공주병은 엄마와 일심동체인데 2번 공주병은 엄마를 하녀처럼 대해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연애하는 거는 1번이 더 어려워요.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등 뒤에. 그런데 인간적으로 더 재수없는 건 2번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1번은 엄마가 없으면 대단히 연약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2번은 다른 사람도 하인으로 봅니다. 그거 심각한데, 그거. 네,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일종의 과대망상이 된 거예요, 실제.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의학계가 나서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하고만 연애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후광을 위한 배경화면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엄마가 소녀 시절에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그게 딸을 통해서 다시 발현되는 거예요. 엄마의 정신적 퇴행이 출발점인 거죠. 1번과 연애하면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셋과 연애하는 거다.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랑 같이 그렇죠. 연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몸이 둘인데 머리가 하나인 괴물과 데이트를 하는 거죠. 드래곤 사냥꾼 정도 되지 않는 한
나가 떨어집니다. 힘들겠죠. 네. 힘들겠죠. 2번과 연애하면 남자는 지갑이 달린 하인이 됩니다. 지갑 달린 하인이 되는 거죠. 네.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20대 어느 시점쯤에 이걸 각성해야 되거든요. 네. 스스로 네. 자신의 지성으로 네. 윤도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결혼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기꺼이 그래 내가 하인이 되겠다.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결혼해놓고 남자들이 어느 순간 복수를 합니다. 무서워지네요. 네.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이게 과대망상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자기애를 지탱하는 기반이에요. 이거를 없애라는 건 자기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못 고친다는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공주병은 의사에게 맡겨라. 아니 보니까 네. 공주병하고 마마보이하고 공통점은 엄마가 계속 그렇죠. 주변에 있다는 건데 공주병은 엄마의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그렇죠. 그런 거 같고 네. 마마보이는 엄마의 그냥 연인이네요. 엄마 연인이죠. 네. 엄마의 남자다. 엄마의 남자. 네. 뭐 일반적인 의미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엄마의 평생의 남자예요. 실제로. 저는 이 양 엄마분들 두 분이 만나서 토론을 하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 참 궁금한데요. 마마보이의 엄마랑 공주병의 어머님이 둘이 만나서 둘이 만약에 연인이다. 둘이 또 만약에 아들 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큰일 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동 평화가 깨집니다. 심각해지는 그렇죠. 거군요. 지구 온난화도 촉진될지 모르고 네,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야, 네. 진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만날 수 있죠.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예. 만나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는 없죠. 서로 도저히 물러나지 않으니까. 다큐멘터리로 찍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치사 프로에서 다뤄야 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공주병에 대해서 또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아이유가 좋아하는 코린 벨리레의 Put Your Records On 듣겠습니다. 이걸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유가 좋아하는. MBC FM for you. 데이트. 네,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참. 나는 가수도 좀 더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 그만하세요. 아니, 이제. 진짜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새 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사실 앞으로 그렇게 못해요. 룰이 만들어졌는데 새로. 네. 이런 큰 대가를 치르고 누가 제도조를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룰도 의미가 없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네. 그리고 역시 제일 안타까운 건 PD가 물러났다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선택권을 가수한테 주면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옵션. 네. 나는 가수 관람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투표. 예. 거기까지 가면 다시 완벽해진다고 봅니다. 실시간 투표? 네, 실시간 투표까지. 뭐, 누가 껴들 여지가 없는 거지. 네.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냐면,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공정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공정한 포맷으로 드디어, 이렇게 긴장하고 보는, 그리고 감동적이까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서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 안 떨어져. 저기 그만하시고요. 이제 서울 양천구 신정 7동에서 A씨가 사연을 보내주신 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헤어져서 서로 연락도 안 한 지도 꽤 됐습니다. 많이 외로움을 느껴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그 남자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제가 그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직도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솔직히 저도 조금은 많이 헷갈려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작스레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한다면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상대방이 당황해 할까요? 알려주세요. 물음표가 지금 사연 안에 한 10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죠. 상대방이 당황할지 반가워할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네. 그냥 외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감정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예.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네네. 이런 생각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결론이 안 납니다. 우리한테는 텔레파시가 없거든요. 우리는 돌고래가 아니야. 예. 직접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제가 한 가지 배낭여행 다닐 때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거지같이 배낭여행 할 때요. 네네. 근데 파리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그 쇼 윈도우에 걸린 양복을 발견했어요. 네. 나도 모르게 걸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양복을 봤는데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입었어. 네. 마치 내 것처럼 막. 예. 입고 나서 가격표를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 예. 그때가 92년인가 3년인가. 오, 비싼데요? 지금으로도 비싼데 예. 그때 당시 제 형편으로는 거의 한 1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의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때까지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 예.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더군다나 수중에는 120 몇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네네. 그러니까 2달 남았었는데, 일정이. 당연히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애가 너무 멋진 거예요. 입고 보니까. 걔를 놓고 올 수가 없어. 걔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 내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네네. 고민을 시작했어요. 예. 내가 만약에 60일 남았으니까 12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이잖아요. 네. 하루에 그때 당시로 2만 원이면 그냥 쓸 수 있었어요. 네네네. 먹고 자고 가능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쨌든 2만 원씩 벌면 2만 원씩 120만 원이 수중에 있었으니까 예. 매일 2만 원씩 쓰면 딱 120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당시 물가로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2만 원씩 합리적으로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굶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삶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전한 데서 오는 어떤 안도감, 행복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거를 60일치를 다 합쳐. 예. 60일치를. 예. 그런 다음에 그거하고 내가 지금 이 옷을 샀어. 120만 원을 주고. 네.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기쁨이.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게 더 크다. 오케이. 1번은 됐고. 2번.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네. 돈이 없는데, 지금 이걸 못 사지만, 네. 내가 25이 아니라 35에 네. 돌아와서 그때 제일 비싼 양복을 사. 예. 그러면 내가 25살 때 이 양복을 샀으면 느꼈을 수도 있는 기쁨. 예. 행복. 예. 이런 게 만회가 되냐. 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그렇죠. 안 되죠.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나는. 예. 영원히 사라진 거죠. 네. 25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절대로. 네. 예. 그러니까 25에 뭔가 누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영원히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3번. 2달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 네. 지금은 왔는데. 예.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120만 원을 주고 질르셨군요. 양복을 사고 예. 그리고 배낭을 메고 예. 그리고 공원에 가서 샀어요. 예. 그 고가의 옷을 입고 그렇죠. 공원에서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했는데 멋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정말 진짜. 그런데 겸손이라고는 찾아보실 수가 없네. 그죠? 그날 밤은 정말 기뻤고 네네. 다음 날 아침에는 정말 걱정이 됐죠. 예. 왜냐면 지르고 나면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아사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 뒤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예. 제가 그 뒤로 어떻게 이 일이 풀려 나갔냐는 다음에 얘기할까요? 다음에. 좀 더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 김어준 씨 말씀 듣는 가운데 이거는 뭐
이 사연하고 조금 약간은 관련이 네. 없는 것 좀 있습니다. 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요새 네? 이제 대학교 이제 신입생들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월등히 우리 때보다 뛰어나서 네. 그 꿈을 쫓는 것보다 밥을 쫓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요즘 대학생들은 꿈을 얘기하려면 네.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이 뭐 꿈입니까? 직업은 직업이지. 예. 사실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네. 게 꿈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직업을 얘기해. 이거는 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길러줬어요. 예. 실제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빨리빨리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걱정하기 이전에 네. 혹은 생각하기 이전에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직업은 그냥 직업이에요. 김어준 씨의 그 오래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사실 그 양복 그 120만 원짜리 사는 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 하고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왜냐면 네. 60일 동안 거지로 살 수도 있는데 그 되게 젊은이들이 좀 이런 거 잘 듣고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좀 거지가 돼서까지 좋은 옷을 입고 벤치에서 자는 그걸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밥보다 꿈을 쫓아라라는 얘기를 꼭.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선택 앞에서 망설여요. 네. 선택 앞에서 언제나. 네. 당연하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섭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뒤로 유보해요. 나중에 하자. 사실은 나중에 하자는 얘기는 나중에 행복해지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 계획은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거든요.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 22세기에? 자기가 뭐 700년 사나? 이 행복 이런 건요 적금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마치 이런 거를 뭐 굉장히 좋은 얘기. 저는 아주 뭐 지금 밖에서 작가분들 빨리 사연을 하라고 하는데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 얘기에 귀담아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좋은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행복을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인출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 아니에요. 그 순간의 행복은 그 순간의 행복만 누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네네.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분도 지금 선택 앞에 있는데요. 네. 그죠? 예. 연락할 건가 말 건가. 예, 그렇죠. 그죠? 이분이 연락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 거를 요구하면 안 돼요. 세상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응석이죠. 예. 응석이고.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할 항목. 네. 그 중에 그때 연락하지 않았다. 하는 게 들어갈 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연락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 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무섭거든요. 네. 선택 앞에서 무서워요. 네. 이거는 인간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유보하고 미루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선택을 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해요. 주장해요. 네. 그래서 잘 안 됐다. 네. 그러면은 한바탕 울고 예. 시원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운 남자 만나는 거죠. 예. 네. 다시 잘 되면 좋고 좋은 거고. 네. 예. 제일 바보 같은 게 생각만 나는 거죠. 결과가 무서워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뻔할 뻔짠데 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연락을 해보는 게 낫다. 예. 나이가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예. 물어보세요. 예. 뭘 후회하느냐. 예. 연애와 관련해서. 네네.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을 걸. 연락했었어야 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었어야 해. 그때 내가 자존심이고 뭐고 그 앞에 엎드렸어야 해. 이런 얘기들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면 뭐 합니까? 예. 그때 그 순간에 다시는 돌아오잖아요. 다시는. 소중한 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 3,000년 정도 산다든가. 예.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예. 저렇게도 해보고 개인 역사책도 썼다가 예, 그렇죠. 다 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뭐 우리 뭐 많이 살아야 한 80년 살 텐데. 그렇죠. 이 고민을 하신 분이 20대라고 치면 연애를 이렇게 연락이 할 기간은 앞으로 한 3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늘 뭐 김어준 씨 뭐 좋은 얘기 좀 빵빵 날려주십니다. 하지만 MBC 사장님은 나빠요. 저기 그러지 마십시오. 사장님 나빠. 나를 자르든가 그러면. 아니 좀 MBC 직원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자르든가. 네. 김경훈 씨가 행복은 적금이 아니다 명언이라고. 그럼요. 조한나 씨. 남자예요? 남자시겠죠. 네. 조한나 씨 좀 가만히 계시고요. 좀. 조한나 씨는 제가 지금 꿈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 중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보장되는 건 없어요. 보장되는 건 없고 그렇게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선택 직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선택하는 게 무서우니까 보통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사람들한테 막 알려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사람들한테. 왜냐면 실패했을 때 안 쪽팔리려고. 열심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래놓고 사람들이 한 몇 개월 있다가 야 그거 어떻게 됐어? 막 화를 내요. 너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 막 화를 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안 해. 왜냐?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근데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 거기까지는 정상인 거예요. 겁나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겁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선택 앞에서 겁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겁났어요. 저 미국 투어 갈 때.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좀 궁금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저 팩스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윤도현 1등. 아무튼 그 신중해야 되는 건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때로는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보다 훨씬 나쁜 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아주 뭐 깊게 또 가슴에 새길 만한 말들이 많이 사장님은 있습니다. 나쁘고요, 여전히. 윤동현 씨가요, 정말 살아가면서 가슴에 기억될 말입니다. 선택에 앞서 항상 생각날 듯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국제 정치 짧게 요즘 리비아 폭격 세계 각국의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에선 찬성하고 중국, 러시아, 남미, 중동 뭐 이런 데서는 반대해요. 왜냐? 서방이 석유를 노린다 이거죠. 여기서 문제. 그럼 이 국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뭘까요? 아까 제가 뭐 청취자분들한테 질문 좀 드렸었는데 뭘까요? 정답 없다. 잠깐만요, 김원지 잠깐만요. 진짜로 없어요? 저기 에어건으로 다 쐈습니다. 이 튀니지 이집트에서 그 중동 민주화에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 예멘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막 국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역시 입장이 없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일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겁니다.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 자, 장필순 씨의 절약하세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할 얘기.